성대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1과 5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봐봐. 성대 쓰는 사람들 특히 잘 들어.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지. 근데 여기는 글자 수를 줘, 안 줘? 안 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몇 개니? 총 3문제가 나와. 그러면 글자 수는 주지 않고 문제는 3문제야. 근데 2번 문제 보니까 표 해석해야 돼. 3번도 표 해석해야 돼. 여기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길어져. 표 해석까지 있으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최소 1200에서 1800자 사이라면 여기를 어떻게 적어야 돼? 1번 문제는 400에서 500, 또 많게는 600 이내로 끝내줘야 돼. 근데 더더욱이나 400자로도 끝낼 수가 있어야 돼. 왜? 요약은 뭐만 한다는 얘기니? 성대의 특징은 요약은 핵심적인 것만 맞으면 되고 편만 잘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요약을 했으니까 핵심만 딱 적고 뭔가 뒷받침하는 문장을 막 쓰고 싶은데요. 써도 돼. 근데 시간이 걸려.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요약이란 것은 늘 얘기했지만 뒷받침보다는 핵심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적었냐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그러면 나머지 더 쓰고 싶은 말은 어디다 써요? 2번이나 3번에 갖다 적으라는 게 성대 유형이란 말이야. 내가 항상 얘기했지. 뭔가 쓸 때 이거를 보통 400자지만 보통은 요약하시고 요약 주장을 밝히고 이걸 근거해서 뭐 써라. 이런 것도 대학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성대의 문제를 두 개 합친 거랑 똑같거든. 그러면 그 요약은 주장만 쓰라고 했지 항상. 그럼 얘는 400자에서 600자 사이로 써야 되니까 각각의 뭘 나누고 공통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뭉뚱그려서 뭐 두 개로 나눈 기준점의 핵심이 뭐냐를 밝혀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힌트를 줬어. 제시문은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이야. 그러면 개인과 누구의 문제야?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늘 얘기했지만 성대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개인 사회야.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이래. 여기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담고 있대. 그랬을 때 상반된 두 부류로 나누래.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왔어? 제시문 1부터 한번 봅시다. 인간은 개인의 자격으로만 선을 구분할 수도 없고, 아유, 좀 안경을 벗고 갈게. 자, 인간은 개인의 자격으로만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현할 수도 없다. 그러면 봐봐. 인간은 뭐 가지고? 인간은 개인적인 인간으로는 뭐도 없다? 선을 뭐 할 수도 없고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어. 선 탐구도 안 되고 덕 실천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장군에게 좋은 삶과 중세 수녀 혹은 17세기의 농부에게 좋은 삶은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 왜일까? 모든 게 뭐가 되니까? 좋은 삶이란 것은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야. 개인에게 있어서 좋은 삶이란 것은 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무엇하니까? 다르기 때문이다. 됐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다양한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밑줄 쳐볼까? 우리 모두를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대. 그럼 우리 모두를 무엇 속에서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 파악해야 된대. 그러면 개인은 어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정체성이 담지자로 파악해야 된대. 사회 속에서 사회적 담지자로 표현해야 된대. 자, 그럼 생각해 봐봐. 사회가 여기는 사회 강조야, 개인 강조야? 개인 강조야, 사회 강조야? 개인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개인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 사회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는 개인과 사회 중에서 뭐가? 사회야, 사회. 다시 보자. 나는 이 C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그럼 나라는 건 속한단 말이야. 어디에? 사회, 집단, 부족에 속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지자로서 나는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는다. 그것들을 밀조칠까? 삶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하며,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통해서? 사회 속에서 삶의 무엇을? 삶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하며 나의 삶이 그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대. 그러면 나의 삶에 무엇 한다?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그랬어.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핵심적인 요약들을 했단 말이야. 근데 성대에서는 이거를 좀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야 돼. 좀 배열을 좀 해줘야 돼, 항상. 제일 좋은 거는 요약을 하라고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요약을 그냥 나열해도 돼. 근데 이건 좋은 점수를 절대 받지는 않아. 그럼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장부터를 적어주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야. 그 능력을 더더욱 보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건너공 밑으로 가겠다. 그러면 나열만 잘해도 어느 정도 합격서는 돼. 하지만 그 위로 가겠다. 그러면 뭘 써야 된다? 주장, 근거. 논리적으로도 보겠다는 얘기야, 분명히. 물론 뭐 광운대, 단국대, 그 다음에 뭐 아주대, 여대 시리즈들, 여대 또는 뭐 경기대 이런 데들도 논리적으로 이걸 맞춰주면은 형식 점수가 훨씬 높아지겠지. 그러면 더더욱 좋은 거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보자. 정리하는 건 노란색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1, 2, 3, 4, 5를 다 쓰고 뭔가를 정리하려면 칠판에 지금 어떻게 제약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면 이제 노란색은 정리를 할 거야. 첫 번째는 뭐지? 누구는 개인과 뭐를 항상 염두에 돼?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걸 염두에 둔다라면 개인은 뭐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렇지. 사회 속에서 뭘 걷는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뭘 실현해야 돼? 개인은 실현할 수 없었던 게 있었지. 그게 뭐지? 선과 덕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선과 덕을 실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개인과 사회에서 항상 개인의 문제점은 어느 속에서?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게 제일 좋잖아. 돼요?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것이 나의 뭐가 된다? 도덕적 뭐가 된다? 삶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실현해야만이 도덕적 삶의 실현 또는 뭐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만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 빠졌잖아요. 빠진 거 빼라는 얘기야. 왜냐면 핵심을 적고 나머지 못다 쓴 건 뒤쪽으로 버려야 돼.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뭘까? 이거지. 이 개인과 사회 속에서 뭐가 해야 돼? 개인은 뭘 이룰 수가 없으니까 도덕, 선과 덕을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회 삶 속에서 이걸 이루어야 돼. 그럼 이걸 이루려면 사회적인 도덕적인 삶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럼 개인과 사회 관계 속에서 개인 혼자 할 수 없고 어디? 사회와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로 끝냈잖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재심은 두 번째. 그럼 우리 여기다 쓰고 이제 제시문을 쓸까? 좀 편하게. 2번에다가 핵심 요약해놓고 또 여기다가 붙이자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결합하여 공동사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뭘 조직한다? 사회를 조직하는 목적이었어. 공동사회 조직의 목적은, 그러면 공동사회라고 해도 좋고 사회라고 해도 좋고, 각각 세모 돌려. 그럼 니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1, 2, 3, 4, 5번 중에서 개인에 해당하는 건 몇 번이고 사회에 해당하는 건 몇 번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그것부터가 맞아야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 자, 개인과 사회를 몇 번과 몇 번으로 나눴어? 난 이건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니들 한번 얘기해봐. 몇 번과 몇 번으로 나눴니? 말하기 싫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씹으려봐. 몇 번과 몇 번? 뭐지? 이 삭막한 분위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건? 개인은 몇 번과 몇 번 제시문이 되는 거고 사회는 몇 번과 몇 번 제시문이 되는 거야? 저는 성대 안 가요. 이런 발언도 하지 마. 빨리 얘기해봐. 기도할 거야. 나름대로 얘기해서 틀리든 맞든 올리는 그걸 얘기하는 인간은 대학에 합격하소서. 어우씨, 무조건 대학은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도 대학은 가겠다고 막 분명히 많이 올라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없다라는 거는 근데 분명히 얘기해서 나의 기도는 생각보다 의외로 잘 먹혀. 의외로 잘 먹혀. 마음대로 해봐 한번. 정말 나의 저주가 들어맞는 건지 나의 축복이 들어맞을지 마음대로 해봐 한번. 분명히 개요를 짜는 시간도 분명히 줬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했다라면 이건 찾으셔야 돼. 잘 봐. 그러면 우리가 다 해놓고 미리 얘기해보자. 이제 그러면 이걸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사회라는 건 알 수가 있겠지. 사회에는 3번이 들어갔어. 자, 그럼 다시 한번 2번. 아까 사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각각 세모 돌려.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결국 목적이 뭐였어? 각각이니까 개인이 되겠지. 개인의 뭘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사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됐지? 또 그 공동사회 속에 속하지 않는 자의 침입에 대해 보다 공고한 뭐를 위해서? 개인의 안전성 보존을 위해서야. 보장을 위한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개인과 사회 속에서 뭐가 개인을 위해서 누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회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2번은 개인이야 사회야? 개인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자고. 다시 보자. 물론 뒤에서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좀 더 보자고. 자, 계속 봅시다.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을 보존받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버린가? 사회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계속 갑시다. 왜냐하면 서로 그와 같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 더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나머지 사람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상태의 자유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밑줄 자연상태에 뭐 하는 거야? 그대로 보존. 사람들은 다시 밑줄 하나의 공동사회나 정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곧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은 이거를 위해서 하나의 뭐를 만드는 거야? 정치체계 결성하는 거지. 그게 나중에 교과서에서 보면 뭐가 되나? 사회 계약설이 되는 거잖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정치체계를 결성하는 거야. 이거로 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결성하는 거야. 정치체계. 그게 뭐가 되는 거지? 공동사회나 정부를 원한다라면. 공동사회나 정부를 원한다는 거에 공동사회나 정부 결성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노란색이 되겠네. 자, 뭐가 되는 걸까? 결국은 여기는 누구? 사회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개인이지. 그러면 사회는 개인의 무엇과 안전, 뭐가 되니? 안전과 재산을 무엇하고 볼까? 재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거지. 됐어 안 됐어? 근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위해
서로 개인의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또는 집단의 뭐가 되는 거야? 공동체이다. 정치적 체계이다. 이래도 상관이 없어. 그 말은 니들이 알아서 쓰면 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나는 이걸 보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는 빼버렸지만 니들이 과연 여기서 이걸 썼느냐를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거든. 뭐가 우선이었어? 분명히 개인이 우선이지. 그럼 개인의 특징이 하나가 더 나온 게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사회가 뭐가 되더라도,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더라도 뭐는 변하지 않아? 개인의 이거잖아. 사회가 있어도 개인이 우선이라는 것은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의 절대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지. 그러니까 개인이 우선이겠지. 그게 뭐였냐 이거야. 개인의 권리. 여기 나온 대로 보면 권리는 뭐라고 나왔니? 여기 보면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 자유는 뭐 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보장받는다.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니까 개인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또는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누구 우선이니까? 개인 우선이니까. 그래서 얘는 개인 우선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것만 딱 써도 되는 거지. 그럼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 중에서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그 공동체는 개인의 절대적인 뭐인? 권리인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렇게 써도 되잖아. 됐어. 세 번째. 3번. 자, 개인의 자아 정체성조차도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야. 정체성도 뭐가 되는 거지?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한다. 아이고, 그러면 이것도 무엇이 있어야 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얘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몇 번인 건 대놓고 나와버렸네? 그렇지. 사회 우선이라는 건 대놓고 나와버렸네, 지금. 다시 봅시다. 계속 그렇게 가나만 보면 되는 거지. 인간인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그러면 인간은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왔단 얘기네. 도덕적 유대에 의해 결합한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연구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그러면 개인은 뭐가 되는 거야? 공동체적 존재야. 하얀색으로 요약하는 것은 니들이 찾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노란색.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성대는 무조건적으로 나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하다 못해 다른 대학도 그냥 나열하면 점수가 나와. 밑에 대학들은. 근데 합격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깔끔하게 정리하면 훨씬 뛰어넘어 버리잖아. 주요 대학은 뭐 그냥 나열하는 건 거의 다 떨어뜨려 버릴 거고. 다시 봅시다. 따라서 자아는 개인이겠지. 공동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그러면 개인은 뭐? 공동체의 뭐? 공동체의 뭐에 의해서? 공동체가 부여하는, 공동체가 부여하는 뭐 속에서? 삶의 목적에 뭘 받는다?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아주 대놓고 나왔네. 삶의 목적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야?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럼 개인의 삶은 공동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야. 다시 계속 갑시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 봐봐. 타인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이게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니까 개인이야? 집단이야? 집단. 그럼 공동체가 되겠지. 공동체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집단의 조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된대. 그러면 결국은 이 말도 뭐가 되니?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각각의 뭐가 있는 거야? 역할이 있는 거지. 또 뭐가 있어? 책임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집단의 조화와 뭘 이루어야 된다? 번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야. 공동체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집단의 조화와 번영을 위한 거야. 그럼 개인은 수단이지, 결국은.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 지니는 특징을 고려하면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서구식 담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지. 그러면 개인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집단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밑줄 쳐볼까? 자, 봐봐. 집단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건 누구 입장? 얘 입장인데 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건 누구 입장? 얘 입장인데 보다니까 얘랑 반대 내용이 나오겠지. 그럼 봐봐. 만약에 얘 이야기가 주장이라면 뒤에 나오는 얘기는 긍정해야 돼? 부정해야 돼? 부정해야 얘가 주장이 되고, 만약에 긍정해버리면 보다는니까 얘를 부정하고 뒤에 거를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보자.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면 여기는 뭐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거는 결국 누구 우선? 개인 우선이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회 풍조 역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반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보는 거야? 부정으로 보는 거야? 부정은 주장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주장은 얘 반대인 얘가 되는 거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이제 3번도 노란색으로 한번 정리해보자고. 결국은 3번도 뭐가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깔끔하게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재배열하면서 정리해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내가 이전에 요약하고 이 교재 앞에 나갔을 때는 뭐 했어? 핵심만 잘 요약해도 된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논리 점수도 필요하고 형식 점수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써놓은 점수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 형식적인, 즉 구조적인 주장과 근거, 핵심이 뭐냐? 이거를 정확히 이제는 밝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우자. 여기는 또 뭐라고 적을까? 개인은 나는 지금 읽어내기 여기서 개인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사회 우선이니까 개인은 사회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개인 우선이니까 사회과를 먼저 썼고, 여기도 사회 우선이니까 개인을 먼저 쓴 거야. 꼭 이렇게 쓴다라고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일관성 있게 써보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개인은 뭐가 되는 거야? 사회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뭘 갖는 거지? 여기 보면 뭘 적을까? 그렇지. 삶의 정체성과, 핵심만 정리해보니까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갖는다. 이게 일단 주장이지. 그래서 그것만 끝날 건 아니잖아. 뭐 해야 돼? 결국은 개인의 역할은 뭐가 되는가? 이때 개인은 뭐 해야 되니? 사회에서의 자신의 개인은 자신의 무엇보다? 능력보다 어디 안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게 어디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타인이라고 할까? 관계 속에서 뭘 해야 돼? 그러면 궁극적으로 개인은 뭘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가? 거기 나온 말은 뭐였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의 조화와 뭘 해야 돼? 번영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을 다 적었어. 그러면 인과관계를 그냥 만든 거야. 근데 이때 인과관계는 니들이 알아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라고 딱히 이렇게 앞뒤를 바꾸기가 어려워. 뭐가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재심은 4. 그럼 이제 흰색이지, 1, 3은. 자, 재심은 4. 여기다 적어볼까?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를 보면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 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뭐야? 자기만 하는 거야? 아니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짱으로 그려보면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니들은 개인과 사회 중에서
뭐가 여기랑 똑같은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분명히. 이건 인간의 모습이잖아. 동물이 나왔을 뿐이, 곤충이 나왔을 뿐이지. 그러면, 얘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사회 우선이구나. 사회 속에서 인간은 타인과의 교류를 한 거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있겠지? 있을걸? 있을까? 에이? 뭐 이렇게 가지 말고, 당연히 있는 거야. 됐지? 자, 계속 보자. 그리고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제공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각각의 또 역할도 있겠지. 얘랑 거의 틀린 게 없네. 근데 뒤에 바뀔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야 돼. 개미는 꽤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릅니다. 밑줄쳐 볼까? 개미가 이들을 기르는 방법도 사람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개미와 누구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는 개미 꼴 누구의 관계?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거 보자고. 목동이 양떼를 몰고 나가듯이 아침이 되면 개미들은 기르는 곤충을 몰고 올라가서 좋은 잎에다 풀어놓고 보호하다가 저녁때가 되면 다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반해 밑줄 칠까? 우리에게는 공존의 지혜가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공존의 지혜가 부족하대. 핵심은 뭐지?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공존하려면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회라는 집단 안에서 공존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는 조금 부족한가 봐. 그럼 다시 볼까? 우리는 개미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가? 여기서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 누구? 개미로부터. 그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거야. 왜? 우리는 공존의 지혜가 조금 부족하니까. 더 보자. 이들은 진화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공존의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네. 우리의 삶의 지혜는 공존의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존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구로부터? 개미로부터 배워야 돼. 다시 보자. 함께 살지 않으면 모두 멸망. 이게 뭘까? 공존이야. 함께 뭐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뭐하지 못하면, 공존하지 않는다라면 궁극적으로 뭐가 된대? 모두 멸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자, 니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지. 맞아? 멸망한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부정적인 건 주장이 안 된단 말이야. 그 부장을 뒤집으면 주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을 적을 때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부정적이면 그건 글쓴이의 주장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 쥐가 쥐의 이야기를 주장하는데 나는 바보가 맞아요. 나는 바보예요. 절대 내 주장은 될 리가 없어요. 이런 식의 건 존재하지가 않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함께 살지 않으면,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부정이지. 그럼 거꾸로 해봐.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함께 살아야 돼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공존해야 돼요. 그럼 주장은 이거야. 그러니까 주장 쓸 때는 비문학에서는 이런 걸 주고 글쓴이의 주장 반대 내용을 답지에 걸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주장이 뭔지를 정확히 밝히려면 이 사람이 비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욕하는 거를 뒤집으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부정적 견해는 뒤집어라. 다시. 여기 좀 치우고. 다시 보셔서 우리 인간만이 독불장군처럼 영원히 살 수 없죠. 독불장군은 뭘 의미하는 걸까? 혼자 사는 거지. 혼자 잘난 척하는 거지. 독불장군은 뭘 의미한다? 혼자 산다.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범인은 누구와 누구? 개인과 사회지. 그러면 여기는 멸망하려면 사회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이고. 사회 속에 뭐가 있어야 돼? 개인이 있어야 되고 이 개인들끼리는 공존해야 돼. 그런데 독불장군은 뭐가 필요 없어? 사회는 필요 없고 뭐만 강조하면? 개인만 강조하는 거잖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된다라면 뭐가 되는 거야? 살 수 없지요. 남을 배려. 남 배려가 뭐지? 개인과 개인 배려니까 함께 사는 것, 공존하는 것.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 별거 없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요거 지운다. 지우면 나는 똑같이 쓸 거야. 사회 우선이니까 여기 누구부터 쓸까? 개인이야, 개인.
개인은 뭐처럼 살 수 없어? 처럼 살 수가 없다. 끝났네. 왜? 이제 누구 나와야 돼? 그러면 사회 얘기도 나와야 돼. 토포처럼 살 수 없어. 됐어 안 됐어?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동물 얘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인간도 누구처럼 산다는 얘기도 간단하게 해주면 돼. 돼. 뭐가? 개미가 뭐 하듯이? 개미가 누굴 보호했니? 진딧물을 보호하고, 또 누가? 목동이 누구를? 양떼를 보호하듯이 목동이,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하고 목동은 양떼를 보호하듯이, 맞아 안 맞아? 뭐 할 수 있는?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성대에서 내가 빨간색으로 적어볼까? 이거는 왜일까? 지금 내가 이걸 적은 이유가 있어. 뭘까?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쓰는 놈은 붙을 거야 분명히. 물론 여기까지도 훌륭하지. 근데 훌륭하지만 엑설런트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룰루랄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념 표현할 때는 요 정도로 끝내지만 우리 실전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확장된 것들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됐어. 원래 이거 성대를 특강해서 할까 그랬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뭘 적어볼까? 힌트 줄까? 이거야, 이거. 이거를 쓴 이유가 있겠지. 뭐라고 할까? 빨리 얘기해봐.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누구누구 개인 사회가 있어야 되지. 이런 필요한 거지. 그러면 사회가 누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거야. 사회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어디 갔니 또? 얘는 보호하는 이유는 뭐? 개인을 위해서. 얘는 사회가 필요해. 얘는 같은 보호지만 얘는 개인 우선, 얘는 사회 우선. 됐어 안 됐어?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된다? 사회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개인은 뭐 해야 돼? 남과 뭐 할 수 있어야 돼?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끝났어. 핵심을 아무나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개인의 문제점, 하지만 사회는 개인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개인의 역할은 공존해야 돼.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 사회가 목적이라면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 사회 역할 여기 있으니까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개인의 역할은 남과의 공존이라는 역할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조화를 이루지. 그럼 번영을 이룰 수 있겠지. 그럼 사회는 개인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다섯 번째는 여기다 적고 저기다 갖다 넣어야 되겠니? 뭐야? 하얀색 3개, 노란색 하나. 거의 노란색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반드시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보고 나서 해야 돼.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오이씨, 이건 대놓고 나왔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뭐 하는가? 스스로 삶을 무엇하고? 삶을 계획하고, 또 뭐도 하고? 선택하고, 계획과 선택을 한대. 그리고 의지와 능력, 이럴 수 있는 의지와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이건 누가 봐도 개인이네. 지가 알아서 해야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고유한 삶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삶을 산다? 고유한 삶을 산다. 아까도 얘기했지. 동물은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지 분명히. 그럼 뒤집으면 글쓴이의 주장이야.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동물은 고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동물과 비교됐던 인간은 고유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보통 찾을 때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찾아낸단 말이야. 다시 반면 인간인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봐봐. 인간은 스스로 뭘 추구해? 스로는 뭐니? 스로는 누구니?
스스로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게 의지겠지. 스스로 뭐였어?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을 추구하면은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고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고유한 삶의 방식 선택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다행이야. 주면 다행인데 안 주는 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뿐이잖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례는 친절하게 줬을 뿐이야. 다시 보자. 이러한 선택에는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해선 인간이 뭐가 있는가?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얘기지. 그럼 자율성이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자율성이잖아. 그럼 얘도 또 중요하겠지. 자율성이란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뭐가 되는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뒤에가 핵심이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거야. 이게 뭐지? 자율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보자.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선택권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존재인 인간의 본연의, 그럼 봐봐. 이렇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간이 뭐니까? 이성적이야, 윤리적이야.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이게 인간의 본래 힘인 존엄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인간은 뭐 하단 얘기야? 존엄하단 얘기겠지. 아이, 너네도 마이크로 들리니 혹시? 저 바라바람 배달의 민족 자식 시끄럽게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빈 강의실에서 이걸 찍다 보니까 저 소리가 더 크게 들려. 학생들이 있으면 좀 묻혀. 사람이 있으면 좀 묻히듯이. 근데 나 자식, 나 2단 옆차기를 해보니까. 근데 하긴 좀 이해는 돼.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탔거든. 니네 얼굴 보인다. 설마 막 이렇게 탔어. 옛날에 저 바이크 같은 거 바라바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건데. 근데 집에는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멀리 세워놓고 거기다 놔두고 지까지도 걸어오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동네 근처 세우면 안 돼. 왜? 걸려. 오다 가다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한 30분 이상 걸어야 돼. 그러니까 더 피곤했지만 그래도 오토바이 탈 수 있다는 재미에. 근데 사실 그게 일주일 내내 탈 수가 없어. 아침 새벽에 일찍 학교 가고 밤 늦게 오니까. 그래도 뭐 밤에 나가서 타거나 이러진 않잖아. 주말 같은 때 걸 타고 그냥 바라바라밤 하면서 막 가는데, 제주도는 이제 한라산이 있잖아. 중산간. 그래, 막 그거 가서 동산을 팍 갔어요. 좋아. 절대 도심지에서 타지는 않아. 시끄럽고. 그냥 아는 사람 만날까봐 막 타. 아, 그때는 막 세상이 전부 내 거였지. 모든 게 뭐 다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철없는 시절이었지.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니들이 생각하듯이 여기다가 뭐 두건 쓰고 가죽 재킷 입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추리닝 입고, 막 뒤에 여자 태우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친구 한 두세 명이서 그 멋있다고 재미있다고 바라바라밤 막 이러면서. 특히 그 비 오는 날 탔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 뭐 고글을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안경을 쓰니까 안경을 쓰고 비를 맞으면,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오토바이가 달리면 어떻게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럼 비가 계속해. 그러니까 자동차는 와이퍼라도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은 안경에 와이퍼가 어디에 있니? 바라바라 막 가는데 막 비 맞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상쾌해. 그러면 비가 싹 내려오는 느낌. 이렇게 쓱 내려오면서 겨털을 흘러서 털을 싹 적시고 또로로로록 떨어지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게 쾌감이 아니, 변태가 아니고 얘들아. 그 변태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딱 했을 때, 비 오는데도 내가 이게 타고 있다. 그 다음에 멋있게 팍 가고 있다. 그 시원한 비를 맞는 그런 쾌감을 얘기하는 거야. 변태처럼 막 또로로록 이렇게 아니야.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 다음에 안경이 막 비를 많이 맞으면, 처음에는 많이 하지만 비 많이 맞으면 그래도 보입니다. 뭐 그래도 다 집중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것 같아. 시원한 바람을 가르는 그런 느낌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타는 게 아니고 안 타. 왜냐면 자동차 타야지. 오토바이를 지금 타면 탈 수는 있겠지. 별로 지금은 뭐 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얘기할 거야. 타지 마라. 아빠가 타보니까 그렇게 안전하지 않더라 라는 걸 얘기해 줄 거야. 자, 어쨌든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결국 누구 우선이야? 개인 우선이지.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칠해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를 먼저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넣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얘기는 인간의 무엇은? 인간을 먼저 넣을 거야. 인간의 뭐가 우선이 되는 거야? 인간은 뭘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안 쓰고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써도 문제 없습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누구의 삶을?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어디 갔니? 선택할 수 있다.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그럼 선택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게 뭐가 중요한데? 왜 선택할 수 있어? 이거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뭐였어 아까? 윤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적 윤리적인 거지. 이건 인간에 뭐가 있는 거야? 존엄성이 있는 거지. 자, 윤리적인 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까? 다른 것으로부터 뭐 받지 않는 거야? 구속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뭐가 있을까?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개인은 강조하는 거잖아. 자신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쓰면 뭐 핵심적인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거 좀 지우고 요거 좀 지우면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면 니들은 이걸 한눈에 보기 좋으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 여기가 좀 길어 보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사회, 여기는 개인 이렇게 쓰고 이 핵심을 가지고 구조적인 걸 한번 맞춰보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냐를 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깔끔하게 나오면 나중에는 이것만 보고 그냥 뭔가를 써내려가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문제 있니? 없어. 끝난 거야. 이거 쓰란 얘기야. 이거 내가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각각의 입장 요약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지워볼까? 지워봤을 때 문제 2에서 자료 1과 자료 2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징 밑줄치고 개인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밑줄. 자, 이게 뭐냐 잘 봐야 돼. 문화적 특징과 그 다음에 자, 여기 잠깐만 적자. 문화적 특징과 뭐가 나왔어 지금?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행복감에 대해서 얘기했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몇 개의 내용을 담은 걸까? 2개의 내용을 담은 거야. 와가가 나왔으니까 앞의 내용과 와가의 뒤의 내용이 있단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몇 개로 나눴니? 여기를 봤을 때 얘는 누구 우선? 개인이 되는 거고 문화적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것도 2번도 사회와 개인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 범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행복 간의 관계를 조사한 2가지 연구 결과이다.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1번은 이거를 2개를 무엇 해야 돼? 통합적으로 해석이야. 해석하고, 2번째 뭐 해달래? 문제 1의 2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래. 문제 1의 2 입장은 뭐가 되는 거야? 사회도 있고 뭐도 있니? 개인도 있지. 이것을 정당화시키란 말이야. 간단하잖아. 아이고, 글씨도 완전 이제는 어디 갖다 적는 거니? 정당화시킨다라면 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뭘 가지고 정당화시키면 돼? 사회이니까 1, 3, 4를 가지고, 얘를 정당화하려면 뭐를 가지고? 2, 5를 가지고 정당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성대는 어차피 틀리면 다 틀리게 돼 있는 거야.
근데 1번 문제 그렇게 어렵게 주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끔은 하나의 지문이 뭐도 되고 양쪽의 입장으로 둘 다 있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번에서 틀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 1번을 그렇게 막 어렵게 주진 않더라고 항상. 됐지? 자, 그러면 각각 정당이야. 각각이야. 각각이기 때문에 얘도 적고 얘도 적어야 된다는 걸 알겠지 분명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됐죠? 됐지? 그런데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1번만 잠깐 더 해보자. 요건 조금 이따가 하자. 1번을 요렇게 할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뭘 해야 돼? 전체 공통점은 뭘 적어야 되니? 1번에서 전체 공통점은 첫 번째는 뭘 적어야 돼? 재심은 무엇을? 1부터 5는 무엇과? 개인과 사회의, 여기 나온 대로 1번 문제는 뭐가 돼서? 상대적 가치지. 사회 코로나 아니야. 살이 걸렸어. 아우, 아까 분필 가루고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만 살이 걸렸어. 이런 날은 집에 가서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이 목에 좋다는 근거는 굉장히 잘못됐지만 그냥 먹고 싶어서 씨부린 거야. 근데 오늘 점심에 고기 먹긴 먹었는데 싸움의 고수인가? 거기 보쌈. 자, 어쨌든 개인과 사회의 뭐에 대해서 문제를 보시면 잘 봐. 상대적 가치지. 자, 잘 쓰는 방법은 상대적 가치라고 했어. 그러면 이 상대적 가치를 그냥 쓰면 앞에 내용 그대로 베끼는 거잖아. 개인과 사회 중에서 무엇 관계? 사회의 서로 다른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중요성. 서로가, 개인과 사회의 서로 다른 중요성.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개인과 사회의 뭐라고 얘기할까? 서로 다른 관점. 요 말을 좀 바꿀 수가 있어야 돼. 그럼 나는 바꿀 능력이 없다라면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게 가장 깔끔해. 네, 이것저것 손대기 싫으면 먼저 누구와? 개인이 뭐라는? 우선이라는, 사회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라는 뭐의 입장과 2번과 5와 뭐가 우선이라는? 사회가 우선이라는 1, 3, 4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전체 주장을 나누고 답이 이거 맞죠? 라고 먼저 제시해 준 거잖아. 1번에서. 그래서 단락을 나눠. 여기서 한 단락. 개인 우선인 또는 사회 우선인 뭐는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때 요 요약을 묶어버려도 돼. 말이 되게. 그럼 한번 말이 되게 한번부터 해볼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개인 우선을 몇 번이야? 2번과 5번이라면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 2번과 5번이면은 맞지 지금? 자, 뭐라고 해볼까?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가장 핵심은 개인은 뭐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자, 개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가? 뭐 받지 않는?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적어. 그러면 이걸 살짝 2번을 살짝 집어넣어 봐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다 썼어.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안정과 재산을 무엇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무엇한 거야? 합의를 통해 뭐를 했다? 이 말을 지으면 되는 거야. 국가 공동체의 뭐를 만들었다? 정치적 집단을 만들었다. 쭉 쓰는 거잖아, 핵심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쓰는 거야. 이제 이걸 살짝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게. 이때 중요한 것은 국가가 또는 사회가, 공동체가 개인의 무엇인 고유한 무엇을 없앨 수가 없어.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인 권리를 뭐 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 그거 그대로 써도 되고. 그러면 마치
개인의 입장을 무엇한 거야? 하나의 문단으로 끝내줬지. 맞아 안 맞아? 반면 하면서 단락만 나눠주면 되잖아. 반면 몇 번? 1번, 3번, 4번의 경우는 사회라고 굳이 안 써줘도 돼. 왜? 앞에서 이미 개인 나눴고 사회 나눴으니까. 반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400자로 쓰겠다라면 이걸 뭘로 안 해도 돼. 단락 구분 안 해도 돼. 근데 500자 넘어가면 한 번쯤은 단락 구분해도 뭐 상관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해도. 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3번, 4번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은 뭐 할 수 없어? 혼자 뭐 할 수 없고. 자, 여기서 니들이 봤을 때 어느 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 개인은 사회 속에서 무엇 하는 거지? 그러면 1, 3, 4를 그냥 섞어볼까? 1, 3, 4를 섞어볼까? 개인은 사회 속에서 자신이 뭐? 정체성을 말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때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한다. 실현할 수 있어. 그때 이것이 무엇이 되며? 도덕적 삶의 뭐가 되며? 출발점이 되며 이때 뭐가? 선이나 덕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같은 내용이 나온 거잖아.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잖아.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실현될 때의 삶의 목적은, 이때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야? 개인보다는 개인적 능력보다 뭐가 되는 거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다. 그래야만 뭐가 된다? 사회가 조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됐지? 인간은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본다라면 인간은 뭐 할 수 없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거잖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미와 목동의 예처럼 뭐가 돼요?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하고 목동이 양떼를 보호하는 것처럼 인간이 뭐가 되는 거야? 사회가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뭐가 되는 거지? 인간은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뭐가 되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과 공존을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하면은 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핵심적인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처럼 만들 수 있냐도 생각해 보셔야 돼. 성대는 그런 거 좋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긴 해. 근데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핵심이라도 적어야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 봐봐. 니네가 대학 출제자라면 이렇게 핵심을 다 그냥 나열한 사람과 이렇게 답을 몇 가지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처럼 딱 만들어주는 거, 어느 게 더 잘하는 애 같아? 당연히 깔끔하게 다 정리하는 애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서로 묶어서 연결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근거를 잡든 예시를 잡든 아니면 주장으로 잡든 잡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됐어요? 됐어요. 그럼 1번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1번 문제 좀 지우자. 2번과 3번도 해야 되니까. 어때?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돼? 뚜루? 리얼? 믿기진 않지만 믿을 수 있어? 자, 지워. 지우자. 으쌰. 자, 이제 2번 문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번은 봐봐. 자료 1과 2인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성과 이거 부셔라. 그러니까 문화적 특성도 있고 또 뭐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적자 너무 기니까 행복감이 있지. 여기는 개인이 나왔으니까 얘기는 뭐가 된다? 사회이지. 두 가지 연구 결과 당연히 사회와 개인 얘기해야 되겠지 뭐. 자료 1과 2를 통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첫 번째 통합적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하고 난 뒤에 그 해석을 토대로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이 뭐였지? 개인과 사회의 두 입장을 얘도 정당화시키고 얘도 정당화시키란 얘기지. 그러면 얘는 몇을 가지고 개인은, 그러니까 개인이 몇 번이어서 이게 자꾸 까먹네. 개인이 2번, 5번. 제시문 2, 5. 제시문 1, 3, 4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아까 여기까지 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료 1이야. 자료 2도 있어. 자, 이제 문제는 자료 1 해석해야 돼, 일단은. 자료 1이 해석되고 자료 2도 해석돼야 돼. 그래야 뭘 할 거니까. 문제 1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해석할 거니까. 그럼 무조건 하나는 뭐가 되는 거고. 각각 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이미 답이 정해져서 하나는 개인, 하나는 뭐가 돼야 돼? 집단이 돼야 돼. 그래야 각각, 야, 각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만 나오면 문제 오류잖아. 그냥 만약에 각각이 없이 두 입장 중에 하나를 정당화시키든가 아니면 문제 1의 입장을 정당화해 보시오 그러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각각 자체라는 거는 딱 보는 순간 아, 무조건 두 개 다 써야 되는구나. 각각이잖아. 따로따로 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때 답은 이미 딱 정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각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자료 1 보자. 그럼 내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정확하면 하나는 뭐가 되는가? 내가 정확하게 자료 1과 2 중에 하나가 개인으로 본다면 하나는 뭘로 봐야 돼? 집단으로 봐야 되는 거야? 사회로 봐야 되는 거야? 문화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가 정확히 문화를 알면 하나는 무조건 뭘로 봐야 돼?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거야. 개인의 행복감이야. 근데 밑에 보니까 뭐 개인의 행복감 나왔네. 둘 다 행복감 나왔네? 그러면 자료 1 어떻게 할까, 이거는? 자료 1은. 근데 묶는 방법 얘기해 준 적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 1번 보시면 그 밑에 보면 힌트가 나왔지. 항상 자료에 있으면 위에나 밑에 뭔가가 써져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뭐가 된다 그랬니? 힌트가 된다 그랬지. 그럼 자료 1의 힌트 첫 번째 뭐가 있어? 목표 우선성이야.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상충할 때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가의 문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보다 중요시 여기는 문화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러면 점수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뭘 우선시한다?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한다라는 힌트가 있고, 두 번째 행복감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니까 행복감은 뭐 주관적 평가야. 주관적 평가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묶을까? 어떻게 묶어봐봐. 내가 항상 얘기했지. 어떻게 묶어야 돼? 가장 큰 놈, 작은 놈, 아니면 문화권으로 묶든가. 문화권으로 묶을 수도 있겠네. 어떻게 묶을 수가 있을까? 목표 우선성 봐봐봐. 목표 우선성. 아, 그럼 이거 또 적어야 되잖아. 아이씨. 아, 이럴 때는 좀 빔을 딱 쏘아가지고 딱 보기 좋으면 되는데. 그치? 참 선생하기 힘들어. 뭐니? 목표 우선성. 목표 우선성은 뭐가 돼야 돼? 높을수록 개인의 목표가 높은 거야. 행복감, 주관적인 거.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가 있니? 덴마크. 이 내용과 아무 관계없지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덴마크 요거트 그 우유 있잖아.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해. 독일, 아무 뭐 없어.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한 거야. 독일, 한국, 어디까지? 일본, 호주,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라고 적어. 노르웨이, 아무 관계없이 고등어. 그 다음에 미국까지. 목표 우선성 볼까? 2, 그 다음에 2.2, 7.7,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야? 2.4.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9. 뭐가 잘못된 거 같지 않니? 9가 호주? 일본 맞아? 아니잖아. 어디서 잘못된 거지? 2.2. 7.7. 아, 7.35가 없구나. 7.35. 그 다음에 한국이 2.4지. 2.4. 그 다음에 쪽발이 4.3. 호주, 캥거루 요놈들 9. 오스트레일리아 6.75. 노르웨이 6.96. 95. 그 다음에 9.5. 자, 봐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보면은 큰 게 뭐가 나오는 거, 차이가 나는 걸 잡아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럼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6 이상 어디가 있어? 자, 어디? 덴마크, 독일, 그 다음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전부 다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높아봐야 4.3이고 2점대야. 그러면 이렇게 문화를 나누면 어디 문화와 어디 문화가 나눌 수 있어? 동양과 서양.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숫자를 딱 양극단적으로 나눠서 편차를 나눠보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걸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덴마크가 1.7이라고 해봐봐. 그래도 어떻게 돼? 예외적인 하나를 버려버려야 된다 그랬지. 그럼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여긴 7.7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지? 서양은, 그럼 행복감도 볼까? 아, 또 적어야 돼? 16.43. 21.89. 그 다음에 얼마가 있어? 25. 그 다음에 23.27.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18.42. 20.2. 20이라고 합시다. 귀찮다. 23 뒤에 거 빼버리자. 24. 그 다음에 얼마가 있어? 25. 마지막은 2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비교해 봐봐. 색깔을 달리하면 16, 21. 그 다음에 18, 20. 보통 20을 안 넘어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얼마가 넘어가? 25, 23, 23, 24, 25니까 역시 행복감도 누가 높은 거야? 동양에 비해서 누가 높은 거야? 서양이 높은 거지. 그러면 얘는 또 알 수가 있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목표 우선성이 높을수록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의 목표가 높은 거지. 주관적인 평가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봐. 동양과 서양을 나눴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서양은 뭐 우선주의일까? 1번 같은 경우는 집단과 개인 중에 뭐가 우선일까? 그렇지, 개인 우선주의야. 개인의 목표가 우선이야. 점수가 높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개인 우선이 되는 거지. 왜 이걸 써가야 돼? 아니, 내용이 개인이냐 사회냐라는 범주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개인과 사회로만 국한시켜야 돼. 개인이 우선이야. 그러면 개인 우선은 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나온 그대로 하자. 개인의 목표가 뭐에 우선하는 거야? 사회의 목표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표를 보고. 맞아? 그럴 때는 동서양이라고 이거 다 적는 놈은 미친놈이야. 그럼 묶으면 동양은 보통은 한 2점대고 서양은 몇 점대? 한 7, 8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럼 대략 몇 배 정도? 한 4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개인의 목표가 사회의 목표보다 몇 배 정도? 4배 정도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동양은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동양은 개인의 목표보다는 뭐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거야? 사회의 목표를 우선시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개인의 목표가 뭐가? 개인, 어디 갔어 이거? 개인 목표는 뭐가 되는 거야? 집단보다 강조하는 입장이잖아. 그럼 반대로 하면은 집단을 더 강조한다는 입장이니까 이것도 써줘야지. 하나만 쓰는 거 아니야. 논술에서는 다 쓰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근데 여기다가 행복감은 뭐가 되는 거야? 행복감도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 여기에 덧붙여서 행복감은 누가 서양이 누구에 비해서 동양에 비해서 높은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국은 더 뭐 하는 거야? 서양이 동양보다는 더 뭐 어떤 생각하는 거야?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은 객관적으로 딱 하라고 시키는 반면에 서양은 각각 자기의 생각,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아휴. 됐지? 요거까지는 알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개인의 무엇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뭐에 의한 거야? 문화의 차이지, 분명히. 문화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거지. 동양 문화, 서양 문화에 대한 거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왜 이거 문화 해야 돼? 문화적 특징적으로 해. 됐지? 그러면 서양은 뭐 속에서 이거 그대로 개인적인 뭐 속에서 삶 속에서 개인들의 행복이 우선시 되었을 때 뭐가 높다? 행복이 높다지.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해달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몇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논리적으로 글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봐봐. 여기다 노란색으로 적어볼까? 그럼 이거 통합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뭐 행복감은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뭐가 된다? 뭐 동양과 서양이라고 해도 돼.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단 주장했어. 여기 이렇게 찾았으니까. 됐어, 안 됐어? 서양은 그럼 누구부터? 서양은 어떻다는 얘기야? 여기 보니까 누구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 우선이니까 또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거나 돼. 삶 속에서 개인의 뭐가 자신의 행복이 뭐가 됐을 때 우선이 되었을 때 행복감이 높은 거지. 또는 우선 대신에 행복이 높을 때 이렇게 해도 돼. 뭐가 되는 거야? 더 많은, 더 높은 뭘 누린다?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표를 해석해서 뭐가 되는 거야? 또는 개인의 뭐가? 개인이 우선됐을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 해도 상관이 없어. 행복하다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하고 있어. 이게 통합이란 얘기야. 표를 각각 그냥 얘는 이렇다, 얘는 이렇다, 얘는 이렇다 나열만 하지 말란 뜻이야. 나열만 하면 점수 안 줄 테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또는 하나의 문맥을, 하나의 문단을 이루어 보란 얘기야, 통합은.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누구? 반면 이런 식으로. 왜? 동양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누구의 입장에서는, 동양의 입장에서는 왜 동양 써야 돼? 그래야 서양은 개인이고 동양은 뭐니까? 집단, 사회가 될 거지. 그래야 여기 전체가 나온 개인과 사회. 자, 문화적 특성과 얘의 행복감 다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두 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두 개를 다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봐봐. 동양은 뭐 한대? 뭐라고 할까? 똑같이 쓸까? 개인이 어디 속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건 개인의 삶 속이니까 얘는 개인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똑같이 가, 그냥. 내가 모르면 똑같이 쓰는 게 제일 좋아. 깔끔하잖아. 삶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뭐 해야 돼? 역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역할만 해야 되나? 또 뭐가 해야 돼? 남들과의, 개인이니까 타인과의 무엇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뭘 느낀다고 하면 될까? 협력관계. 협력을 한다. 그때 얘를 뭐 받으면? 인정받으면, 그 공존하게 되면 공존을 했을 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협력이니까 타인과의 공존에서 이렇게만 끝내도 돼. 근데 나는 조금 더 공존이란 말을 다시 풀어서 쓴 것 뿐이야. 공존했을 때 뭐가 되는가? 높은 뭘 보이는 거야? 행복도를 보인다.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만족감, 여기는 행복감. 행복이 우선이니까 여기 더 높은 행복감을 써도 된다 그랬지. 그럼 행복감 써도 돼.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 써도 굿이야. 근데 very good을 쓰려면 이제 이거를 뭐 해야 돼? 통합해서 뭘 쓰라 그래서 분명히 통합적으로 해석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뭐 한 거야? 요약을 잘한 거지. 그러면 통합해서 결론은 이걸 쓰란 얘기야. 결론은 very good. 여기까지 쓰면 good. 이것도 못 쓰면 ng. not goo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very good 결론을 써달라는 거야. 통합해서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뭔데? 이거야.
그럼 이것까지 쓰는 거야. 결론 뭐 하자는 얘기야, 결국은. 이건 뭐의 차이일 뿐이지? 이건 결국 문화의 차이지. 뭐가 될 수는 없어?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느 것이 계속 공통점 뭐지?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불행한지는 왜? 둘 다 행복하다고 얘기해버린 거지 지금. 그럼 누가 행복하고 불행한지는 뭐가 된다? 알 수가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이 문화는 뭐가 되는 거야? 상대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지? 이 행복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 행복은 뭐를 시키면 안 된다? 객관화 될 수가 없다 이거잖아. 객관화 될 수 없다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상대적이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니? 1번 문제 봐봐봐. 1번 문제에서 뭐라고 되니? 상대적 가치라고 대놓고 얘기했잖아. 그거가 얘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통합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 1번부터 얘기했네? 힌트 미리 줬네? 알았어? 그러면 언젠간 나 써먹을 거야? 상대적 가치. 절대 뭐만 되면 안 돼. 객관화될 수 없다. 부정적으로 내 얘기했지. 그럼 네가 반대로 뒤집어. 상대적이다. 근데 더 깔끔한 거는 뭐가 되는 거야? 행복과 불행은 알 수 없는 상대적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뿐이다 해주면 오히려 더 좋잖아. 깔끔하게. 됐잖아. 그럼 통합적으로 결론까지 다 내서 요약 다 했죠? 해석 다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결론 이거 맞지요? 통합적으로 맞지요? 맞아. 그러면 나 붙여주어도 되지요? 그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아이씨, 열날이 했는데 자료 2도 남았어. 아우, 더럽고 치사해라. 자료 2도 남았어. 또 써야 돼? 자, 자료 2 봐봐. 힌트가 또 있어. 첫 번째, 국가범주 1. 국가범주 1입니다. 뭐가 나와있니?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중요시하는 나라들. 개인 목표보다는 누구 우선? 집단 목표 중시. 목표를 중시하는 게 국가범주 1이래. 국가범주 2는 개인의 목표를 중요시. 반대네. 두 번째, 긍정 정서 경험. 긍정 정서 경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좋은 기분과 긍정적인 정서. 일상에서의 개인이 좋은 기분과 뭐가 있니? 긍정적 정서 이렇게 얘기했어. 자, 세 번째, 타인의 존경. 존경을 보니까 일상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정도. 똑같이 써줘야지. 일상에서부터 타인으로부터 뭐가 된 거야? 존경받는 정도. 자, 표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다가 좀 적어놓고 여기다가 정리할게. 국가범주 보니까 얼마가 된 거야? 10, 20, 30, 40, 80까지 가야 되네. 10, 20, 30, 40, 50, 60, 70, 80까지 있어. 그러면 국가범주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검정색과 그 하얀색은 보이고 있지? 얼마가 되니? 대략 40에서 멈추네? 40에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 대략 한 요 정도 차이 나나 보지? 그치? 그러면 얘는 색깔이 돼 있는 걸로 합시다. 국가범주 1이야. 근데 국가범주 2는 얘가 얼마나 올라가니? 겁나게 많이 올라가네? 80에 가깝게 올라가네? 아, 이 자식 색깔 칠했는데 기네. 얘는 얼마가 돼? 10 정도밖에 안 돼.
얘가 국가범주 2야.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야. 국가범주 1은 뭘 중시하는 거야? 뭘 중시하는 걸까? 집단을 중시하는 거지 분명히. 해놓고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뭘 하는 거? 누구 입장? 국가범주 1은 누구 입장이라고 적어주면 돼. 여기서 이미 찾았으니까 동양 입장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찾았으니까 얘를 통합해서 또 설명할 수 있잖아. 얘는 동양 입장이야. 됐어? 그러면 동양 입장은 긍정적 정서 경험이 있지. 그러면 긍정적 정서 경험 한번 보자. 긍정적 정서 경험 어떻더라? 이거와 타인의 존경 중에서 누가 우선이야? 타인에게 존중받는 게 우선이란 얘기지. 조금 더 높이 올라갔지 지금 분명히. 그러니까 집단에서는 타인과의 공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내용이 여기서도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이거를 적어주면 돼. 됐어? 그러면 이 말은 뭘까? 종합적으로 얘기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 결국은 타인과의 뭐 속에서? 관계 속에서 종합해봐봐. 뭘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무엇? 역할이나 존중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자신의 책임,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책임, 그리고 조화. 책임과 조화를 이룰 때 무엇 하는 거야? 조화와 협력. 다 적어, 핵심. 협력을 통해서 무엇 할 수 있다? 집단의 목표? 뭐 할까? 집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지. 그러면 뭐가 된 거야?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야. 이걸 적으면 돼. 반면 누구 입장에서는 국가범주 뭐는 이는 집단보다는 뭐가 우선이 되는, 똑같이 쓰자. 집단 중시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중시? 개인 중시가 되는 누구 입장? 서양의 입장이라고 보는 거야. 서양의 입장은 뭐가 되는 거지?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뭐보다? 타인 존중보다 앞선다라는 건 나왔지 분명히. 월등히 앞선다 해도 돼 여기는. 그 이유는, 그래서 얘는 이런 이유인데,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이 뭐가 되는 거야? 스스로 자신의 삶에 뭘 느끼는 거니까? 만족을 느끼는 거니까.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끝났잖아. 거기에서 뭘 느끼는 거야? 이 속에서 뭘 느끼는 거야? 성취감을 느낀다. 이 속에서 성취감, 뭐 중시, 느낌, 아무거나 상관없겠지. 끝났잖아. 그러면 통합적으로 얘랑 범주가 어때? 같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하면 그걸 통해서 표 1과 2는 뭐가 되는 거야? 주로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만약에 어디 갔니? 아까 여기서 썼던 어디 가버렸니? 베리굿을 얘도 쓰고 해서 얘 내용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주장을 어떻게,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도 문제가 없겠지. 왜?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2번까지 완전히 끝나버렸어. 됐지? 이제 3번 더, 아이씨, 또 3번도 뭐 또 적게 만들어. 문제가 4번까지 있어? 얘 미쳤나봐. 내가 왜 오늘 이거 성대를 한다 그랬지? 아주 살짝 맛이 갔나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됐니 안 됐니? 됐지. 그러면 우리 4번은 못하더라도 3번까지는 그래도 해보자. 뭐 한 김에. 아우, 칠판을 지워야 되는데 워낙에 더럽게 써가지고 또 지우지 뭐. 그러니까 내가 논술 쓸 때 늘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얼렁뚱땅 말로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말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늘 봐봐, 이런 방법에서 이렇게 가는 거 맞지? 예전에도 이랬지? 지금도 이렇지? 자꾸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 그게 늘 같은 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답지랑도 확인해 보고, 그럼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구조적으로 갔는데 늘 비슷하게 얘기해. 근데 답지를 보니까 또 아이고 잠깐 있어봐. 아 이거 갈 필요 없다. 여기 있으니까 답지를 보더라도 유사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아 결국은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구조적인 접근이 분명히 맞나 보네. 웬만한 대학도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네. 근데 답지도 유사해. 그러면 내가 뭐 억지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유사해진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다시 봐. 3번. 자료 3은 A와 B 국가에서 1년간 두 가지 의료비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문제 1의 제시문에 근거하여. 그러면 자료 3은 있네. 문제 1의 잘 봐. 제시문의 근거야. 자, 문제 1의 제시문의 근거야. 요거 잘 봐야 돼. 뭘까요? 이 말은 또 뭘까요? 이거는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2번 문제 뭐라고 돼 있니? 자료 1과 2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여기 봐봐.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이라 그랬지. 두 입장이라 그랬지. 그런데 3번은 뭐? 문제 1의 제시문의 근거지. 그럼 제시문의 근거니까 이렇게 개인과 집단 다 안 적고 일부 문단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번은 뭐가 되는 거니? 1번은 잘 봐. 문제를 가만히 보면 1번은 개인과 처음부터 뭐라고 이거 거의 비슷해. 성대 유형 자체가. 근데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단 말이야. 왜냐면 같은 걸 두 번 낼 리가 없거든 절대로. 자, 그럼 성대는 처음에 뭐? 개인과 누구는 사회는 뭐다? 상대적으로 봐야 돼.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 처음부터 틀리게 채점해 버릴 거야. 그랬지. 그래놓고 1번 문제는 너 개인하고 사회하고 한번 나눠봐. 나눴니? 그러면 여기 핵심이 뭐니?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지. 그러면 1번을 맞으면 2번을 채점해 주겠다는 얘기겠지. 그럼 채점해 주겠지.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된 거야? 이걸 가지고 너 적용해봐 이거잖아. 핵심을 가지고 적용해봐. 그러면 내가 어떤 표 줄게. 표를 주니까 네가 나눴지. 그러면 얘를 개인의 입장과 사회의 입장에서 몽땅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나 또 표 줄게. 표 줬지. 그러면 몽땅이 아니라 분명히 개인도 있고 사회도 있지. 우린 이 범위 안 벗어난다. 그 중에서 개인이 몇 번이었니? 또 까먹었어. 2번, 5번. 사회는 1번, 3번, 4번이지.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을 뭐 해봐봐. 선택해봐 한번.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해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몽땅 써? 선택했었어? 왜냐면 또 몽땅 쓰면 또 같은 말밖에 안 되잖아. 그럼 더 구체화시켰단 말이야. 점점 뭐가 되고 있니? 구체적으로 가고 있잖아.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체 맞췄네? 중간에도 맞췄네? 요거랑만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되니? 두 입장 활용해서 자신의 견해. 마지막은 이거 다 했으니까 결론, 견해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 특강 들은 학생들은 뭐가 있니? 서강대에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한꺼번에 나온 거잖아. 표 대신에 다른 거. 결국은 문제는 하나지만 나중에 뭐까지? 주장까지 펼치라는 거잖아. 다 그런 식의 문제야. 그러니까 서강대가 좀 더러운 거는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면 하나하나 구분하겠는데 서강대는 아예 대놓고 한꺼번에 다 몰아서 몰빵으로 줘버리니까 내가 다 구분해야 돼. 근데 얘는 구분해서 문제 줬잖아. 그거 좀 편한 거지. 그 차이야 사실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 보자. 짜잔 짠짠짠 라란 짠짠짠짠짠. 왜 노래 불렀을까? 미쳐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떠들잖아. 학생들이 있으면 떠들어도 덜 힘들어. 힘들긴 해. 안 힘든다는 건 개뻥이야. 개뻥이네. 힘들어. 근데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떠들면 더 힘들어.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떠들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현장감이라는 게 이것저것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런 건데 지 혼자 웃는 것도 힘들잖니. 더 힘들어.
그래서 미쳐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야. 너 그러면 진짜 미쳤나봐요. 이러면 안 돼. 자, 다시 보셔서 문제의 한 입장을 택하여 뭐가 되니? 이를 자료로 설명하고 문제 1의 제시문에 근거하고 한 입장을 택하여 택해서 무엇 해달라? 얘랑 다른 입장을 뭐하더라? 비판하시오 이거야.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게 나오니까 분명히 개인과 사회 둘 다 나와야 되긴 해야겠지. 분명히 비판하려니까. 자, 그럼 표 적읍시다. 몇 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다섯? 아우, 자식들 길게도 썼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국가, A 국가, B 국가, 이렇게 나왔어. 정책. 뭐가 나왔니? A 국가의 가와 나의 정책, B 국가의 가와 나의 정책이 나왔어. 의료 부담 비율.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왔니? 35, 그 다음에 얼마야? 10, 34, 11. 1인당 평균 병원 방문 횟수. 1인당 병원 방문 평균이라고 하자. 귀찮다. 횟수 얼마가 나왔니? 10.1, 14.1, 9.8, 9.9가 나왔네. 아, 이거 언제 끝나니? 지겹다. 본인 부담금 핵심만 적자. 이거에 대한 본인 부담금. 니들 뭐 내용 다 알 테니까 35,000 얼마야? 350원, 14,100원, 33,200원. 아니네? 33,320원, 18,090원. 평균 사망률. 뭐야? 마지막은 사회 전체 의료비. 사회 전체 의료비 이렇게 나왔어. 평균 사망률은 얼마니? 3.3%, 3.1%, 3.4%, 3.2%, 6.1, 8.4, 5.8, 그 다음에 6.1. 자, 이렇게 적어서. 아우, 더럽게 많네. 자, 이거 구분해야 돼. 한 입장을 선택해서 한 입장을 비판해야 돼. 이제 문제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자, 한번 찾아볼까? 일단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지 표에서부터 가능해야 되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누구랑 비교해야 돼? A와 B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됐지? 그러면 결국은 A의 가다 중이지. B도 가다 중에서도 뭐가? 일단 봐봐. 이 두 개를 하면 A는 얘가 크지, 지금. 여기도 얘가 크지. 의료 비담은 항상 가가 커. A국이든 B국이든 가가 커. 대략 한 10배 정도, 3배 정도씩은 커. 왜 의료 비동기가 크니? 왜? 라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잖아. 1인당 평균 방문 횟수가 누가 커? 얘가 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지. 먼저 이것부터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1인당 평균 부담 본위는 어떻게 돼? 항상 누가 커? 얘가 큰 거지. 그러면 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뭐도 커? 본인 부담금도 큰 거야, 항상. 맞아. 그 다음에 평균 사망은 어떻게 되고 있니?
평균 사망은 얘나 거의 유사하고 있지. 지금 사회 전체의 의료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얘와 얘만 비교해 봐봐. 그러면 누가 높은 거야? 얘가 높지 지금. 근데 얘와 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거의 2배 차이 나고 0.3밖에 차이 안 나니까 얘는 유사하다고 보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 봐야 돼. 자, 문제는 의료 정책 시행했어. 뭐가 되는 거니? A의 가나나 B의 가나 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유사한 건 뭐밖에 없어. 얘는 공통점이야. 어떤 정책을 펼치든 간에 의료잖아. 의료는 뭐 하기 위한 거야? 의료는 살려내기 위한 거잖아. 근데 살려내기 위한 어떤 짓을 하여도 죽는 건 거의 유사해. 이거야. 먼저 이게 전제가 될 수 있어야 돼. 의료가 뭐냐라는 거. 결국은 의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A, B 국가가 가나를 쪼개서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공통점은 뭐? 똑같이 죽더라. 뭔 짓거리를 해도 똑같아. 이거야.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봐라. 결국 여기다 적을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A와 B국 모두 무엇을 하고 있지만 의료 정책을 어떤 것을 뭐 하더라도 시행하더라도 결과가 뭐가 되는 거지? 여기지? 평균 사망이라는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이랬어. 됐어 안 됐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비판을 해야 돼. 비판하래. 하면 되잖아. A의 제시문에 근거하여 이 자료를 설명하고 차를 설명했지 지금. 그 다음에 이제부터 비판하래. 자, 먼저 봐봐. A 국가의 국민들 봐봐봐. 먼저 A 국가도 해야 돼. A 국가의 국민이야. 뭐 비판이란 걸 나중에 쓰더라도 해석해보자. A 국가의 국민은 지금 뭐 하고 있니? B국에 비해서 뭐가? 자, 차이점을 찾아야 돼. 의료 부담이 많으면 본인 부담금도 많아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차이 나지 지금. 그럼 봐라. 뭐가 되고 있니? A 국가의 국민들은 누구에 비해서? B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서 무엇하고 있는 거야? 의료비 부담이 뭐가 된다라면 봐봐. 많이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의료비 부담이 지금 뭐가 되면 적어질수록 얘는 똑같지만 얘는 적어질수록 많이 찾고 있는 거지. 그러면 국민들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 비교 대상은 이거잖아 지금. 이 먼저 본다라면 낮아진다라면 뭐가 되는 거야? 병원을 자주 찾는단 말이야. 근데 얘로 끝나면 안 돼. 병원을 찾았어. 맞아. 자, 여기서 똑똑이와 멍청이 차이점은 뭘까? 이거는 사회야 개인이야?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란 얘기야. 왜? 자기 부담금은 뭐 어떻게 돼 지금? 낮잖아. 그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 의료비 부담이 적은 데일수록 더럽게 많이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아파도 막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돈이 안 되니까 자꾸 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만약에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병원 횟수는 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되니까 안 가고 돈이 덜 내게 되면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국가란 얘기야. 그러면 A는 항상 머릿속에는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문제니까 A 국가는 개인주의 국가야. 개인주의 국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국가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뭐는 증가해? 사회 비용 증가야. 왜? 8.4 이렇게 나와버렸잖아. 제일 높잖아. 전체적인 사회 비용이 증가야. 그러니까 얘 비판받을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뭘 받는 거야? 비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럼 반면 비판은 조금 이따가 하고, 반면 이제 누구도 해줘야 돼? B국도 해줘야 되지. B국가는 뭐가 되는 거지?
무슨 관계 속에서? 이제는 알았잖아. 개이니까. 사회관계 속에서. 자, 핵심 그대로만 들어가는 거야, 이제부터. 누구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뭐 한다? 맺는다. 근거 어디 있을까? 나의 어디에서도, 자, 나의 어디에서도, 아니지. 이거잖아, 이거. 병원비가 뭐가 되는 거. 여기서도, 잘 봐라. 의료비 부담이 줄더라도 뭐 하지 않는 거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 똑같이. 의료비 부담이 주니까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진 반면에, 여기는 비국은 똑같이 의료비 뭐가 되더라도 부담이 줄더라도 병원 가는 횟수는 거의 같다지. 이거는 뭐가 된 거지? 나만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 하는 거야? 사회 비용은 크게 뭐 하지 않는 거야?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이 뭐에 우선한다? 개인에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문제 1의 한 입장을 택해서 이제 비판하면 되는 거지. 그럼 한 입장 여기서 뭔가를 하나 끄집어 와서 얘만 비판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오면 돼? 사회 우선인 뭔가를 가지고 와서 비판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됐어, 안 됐어? 이 중간에 살짝 녹여도 되고, 이걸 표 해석하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해 나가도 되고. 이해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자, 그러면 잘 봐. 지금까지 쭉 계속 오래 했지만 결국은 무슨 관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니? 개인과 사회 관계를 벗어난 적이 없지, 분명히. 확실하지? 그러면 모든 내용도 핵심을 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껴넣기 문제지, 분명히.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돼? 성대를 내가 가고 싶다라면, 표 해석만 정확히 할 수 있다라면, 나머지 핵심을 내가 정확히 적을 수 있다라면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표는 해석해놓고 내가 핵심을 찾은 거를 어떻게든만 끼워넣으면 되는구나. 그게 성대야. 그래서 성대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게 잘 썼는데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충 다 쓸 수 있게는 만들어줘. 그런데 여기 핵심을 얼마나 잘 적느냐, 표를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대 갔다 왔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상해요. 이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얘기지. 표 해석에서 분명히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대는 내가 범주만 정확히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최저 2개만 일을 맞출 수, 물론 영어는 뺍니다, 성대 자체는. 영어 뺀지만 그것만 된다라면 나는 무조건 성대 한번 적는 거야. 표 해석 잘하면 성대 한번 적는 거야. 표와 요약만 잘하면 성대 적는 거야. 최저만 있다라면. 선생님이 항상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보면서 애가 이거 표를 잘 해석하네? 근데 최저도 맞출 수 있네, 성적표를 보니까 성대 적어봐?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은 좀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좀 생각하든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1, 2, 3번 문제를 전부 다가 풀어봤어. 어때? 풀만해? 자, 이렇게 해서 니들 요거 해가지고 이제 첨삭도 받고 할 건데, 근데 다시 한번 잘 봐. 오늘 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약은 당연히 잘해야 돼. 근데 요약을 나열만 하면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요약한 걸 가지고 뭐 해야 돼?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예쁘게 말을 만들어야 돼. 형식 점수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 표 해석도 통합적이라는 것은 이걸 각각 해놓고 이거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주어진 범주 속에서 어떻게 묶을 거냐. 그럼 통합이 됐어. 됐지? 그렇게 되면 뭐 한다? 다 끝난 거야. 넓게 보면 그게 전부란 얘기야.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성대 문제까지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할지 카톡방에 좀 올려놓게, 내가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에는 어떤 대학 뭘 할지 그걸 보고 개요까지 좀 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수업은 여기까지. 자, 마무리 잘 하고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